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이분 모시고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시장이 네. 글쎄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또 낙관론도 꽤 힘을 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7월에 이어서 8월도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2,300이 진짜 바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눌러 왔던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해지면서 반등 시도,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되돌림 과정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8월 증시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인 네. 것 같은데 대신증권에서도 2,640까지 지금 지수 네. 상단을 봤거든요. 오늘 2,500선 넘어설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풀어주시죠.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은 없다보다는 기술적 반등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 등락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그 결과에 따른 시장 심리가 최근 많이 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익 전망과 그리고 현재 주가 간의 괴리율 그리고 이익 모멘텀과 펀더멘탈 모멘텀과의 괴리율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2,600선 초중반까지는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본다면은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그 안에서 순환매가 코스피 추가 반등 시도를 좀 이어지게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8월달 우리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 네. 패턴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도 뭔가 네, 좀 꺼림직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네. 드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있을 7월 미국의 CPI 네. 자 이걸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시장이 움직였던 시작점이 6월 CPI였거든요. 6월 CPI에서 예상보다 높은 레벨이었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되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와 통화 정책 그리고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와중에 7월 FMCA 그리고 2분기 GDP 성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 경기가 불안하다는 점들이 좀 제어되고 물가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 통화 정책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당분간은 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7월 CPI인데요. 6월 CPI 9.1%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유가입니다. 전년 대비도 그렇고 전월 대비도 그렇고 레벨업 되는 데 있어서 유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 유가 흐름을 본다면 뭐 며칠 동안에 $90 밑으로 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7월 평균 가격이 약 $1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6월달 60%대에서 그리고 7월달 48%대까지 좀 레벨 다운 되고요. 전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관건은 주택 경기와 그리고 음식료품 가격들인데 요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9.1보다는 좀 낮아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고 선순환의 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이어서 발표되는 게 생산자 물가 그리고 최근 물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레벨 다운된 부분들이 물가 정점 통과, 안정 기대감,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특히 8월 달에는 통화정책이 없죠. 그리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사면서 8월 말 9월 초까지는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말에서 9월 달까지는 반등 시도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금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시점을 매도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반등 여지는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이번 반등이 조금은 현금으로 좀 확보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 흐름들을 좀 집중해서 본다면 반등을 여지를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이번 반등이 더 올라가는 추세적인 반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좀 안전한 쪽으로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이후 하락 반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진이 있다 하더라도 긴 호흡에서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그리고 현금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전략을 전환해 가야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다음 주에 있을 7월 미국의 CPI는 네. 글쎄요, 시장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저희가 작용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9월달 FOMC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자,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네. 할 것 같은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길게 보면 결국 이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내려올지 아니면 시장금리가 올라갈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월 FOMC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의 점도표보다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연준은 내년까지 3.8%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지금은 3.6, 3.65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전된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관건은 당분간은 채권금리도 좀 안정을 찾고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9월 FOMC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빠르게 끝나고 금리 인하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가 얼마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9월 달까지는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8월 초중, 9월 초중반까지는 좀 안도감이 있을 수 있고 통화 정책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이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준과의 괴리율을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고 또 한 번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9월 FOMC가 1차적인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채권 금리는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결과들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 비율이 한 50%를 넘어서고 있고 합산한 매출액, 영업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분기겠죠. 3분기 실적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 라는 부분들이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분기 이익 전망을 본다면 10%거든요. 10%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2017년, 18년 고점 수준입니다. 경기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다. 그리고 최근 경제 지표라든지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흐름들 그리고 수출 경기가 좀 꺾이는 모습들,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도 앞서 말씀드렸던 9월 FOMC와 맞물려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분기는 예상보다는 괜찮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낫다라는 심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예상보다 못한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글쎄요,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그랬었던 네. 거예요.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민감한 이제 업종을 좀 여쭤볼 네. 텐데요. 자, 흔히 증권가에서 이제 빈지털이라는 용어가 네. 있잖아요. 수급이 많이 없는 업종에 네. 들어가서 정거점 트라이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 네. 자, 그런 3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관심 있게 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준은 실적 대비 얼마나 저평가돼 있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증권, 미디어 교육 이런 업종들이 한 군으로 구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실적
실적이 워낙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는 에너지, 운송,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두 카테고리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2,300대에서 400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낙폭과대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움직였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 낙폭과대주를 좀 쉬는 동안에는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근데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인터넷을 필두로 해서 좀 낙폭과대주를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뭐 어떤 업종을 들고 뭐 9월 말, 9월 초, 뭐 9월 중순까지 기다리자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짧은 매매, 반등을 한다면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그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업종들을 다시금 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매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전문가들한테도 어렵지만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반등 시도가 있는 종목들 업종들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차익 실현 또는 현금 비중 확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FOMC를 지나면서 채권 금리가 좀 강세를 보인다든지 반등을 한다든지 달러 인덱스가 좀 등락을 보인다든지 할 때 달러와 채권을 조금 모아 나가신다면 아마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안전자산 쪽에서의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충분히 저점 매수할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반등 시도는 조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천천히 수행해 나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팀장이 사실 저희 코너에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오시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자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은 물가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경기를 살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는 8월 말에 있을 잭슨홀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잭슨홀은 항상 세상을 놀래켜 왔다라고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번 잭슨홀은 글쎄요 시장에 분수령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둘 간의 균형 감각을 좀 얘기를 해준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 10일 날 확인되는 7월 CPI를 확인하고 그 다음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케줄링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제가 조금 뇌피셜이긴 하지만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물가 목표제 2%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변수들을 공급발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점들을 인정을 하면서 이 밴드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할 경우 물가가 2%대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물가 목표제를 조정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스탠스 그리고 목표치를 물가에서 자연스럽게 경기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변수가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코로나 때 잭슨홀 미팅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나와서 네, 또 맞습니다. 시장을 놀래켰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하반기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서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